안녕하세요. 영어솔루션 조정현입니다. 소방영어 독해 이것만은 꼭 요지 주장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나 주장이라는 건 필자의 생각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걸 단서로 해서 밑에 선택지에서 답을 찾아가는 문제가 될 건데요. 요지나 주장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에 우리가 주의해서 문제에서 단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자, 먼저 당위성 표현에 주의하자. 당위성 표현이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 그 느낌을 주는 표현들 있죠? 얘네들을 놓치지 말고 캐치하자라는 겁니다. 자, 사실 독해를 잘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걸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도 있겠죠. 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글을 읽어가면서요.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즉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는 부분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지나 주장 문제에서는 먼저 이런 당위성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정답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될 테니까 다른 문장보다 다른 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주의해서 확실하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파악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역시 필자의 생각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공부해! 라고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걸 전달하죠. 자, 그러나 공부해! 라는 명령문으로 전달할 때는 그냥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어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명령문도 필자의 생각이 당위성 표현만큼이나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구나. 자, 그리고 생각이라든가 의견이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자. 또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생각이나 의견을 가리키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가리키는 형용사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혹은 권할만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 바람직하다 괜찮나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그러면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캐치해서 정답에 대한 단서라고 생각을 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건 당연히 필자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혹은 2번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았다면 좋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을 쭉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얘는 우리가 흔히 흐름의 전환을 가리키는 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흐름이 연결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나 혹은 대신에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죠.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거야, 대신에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어디 가요? 당연히 그러나 대신에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자, 얘네들은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같은 흐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 다음에도 결론이 나올 것이고 얘네들 다음에는 역시 흐름이 전환되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 그게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자, 마지막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해서 주의하자. 이거 살짝 어려워 보이는데요. 상위 개념은 뭘까? 하위 개념은 뭘까? 상위 개념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전체를 포괄하는 말, 전체를 종합하는 말이 될 것이고요. 하위 개념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나타내는 것,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 그게 바로 하위 개념이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는 지금 요지라든가 주장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전체적인 글의 요지나 주장을 전체 지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이 돼줘야 맞겠죠. 그래서 이런 단서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놓쳤다면 이 네 번째 단서 있죠. 전체를 포괄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가 구체적인 사례일까? 이런 것들을 봐야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부분 앞과 뒤나 포괄하는 말이 나올 테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인 하위 개념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읽어는 갑니다. 읽어는 가는데 거기에서 필자의 주장이라든가 요지가 담긴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위 개념은 바로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스포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베이스볼, 바스켓볼, 테니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I like baseball, I like tennis, I like basketball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앞쪽에서 뭐가 있었다면 I enjoy sports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상위 개념이 되는 핵심어는 뭘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스포츠라고 봐줘야 맞겠죠. 이런 느낌들을 살려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게 적용이 되는가? 올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살펴볼 텐데요. 올해 문제였죠? 그쵸? 올해 문제였는데요. 일단 쭉 살펴보면요.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demonstrate는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제 그 뜻으로 보면 되는데요. 벌써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 당신이 고마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말해야 됩니다. 즉시 thank you라고. 당신이 바로 방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면접하러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딱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이 should가 나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첫 번째 문장부터 자신의 생각, 즉 요지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문장 쭉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but 이거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앞쪽의 내용보다도 but 다음의 내용이 역시 중요한데요. 앞쪽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요. 자, This is a step. 자, 이건 한 가지 단계입니다. 이렇게 쫙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그때 대시는요. 그냥 앞에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쵸? 뒤에 기억하지도 않고 하지 않는 건데요. 자,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할 때 이때 it은 당연히 감사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쵸? 자, 그걸 할 때는 당신은 보통의 지원자보다 수준이 조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 지금 우리가 면접하러 갔잖아요. 다른 그 지원자들보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거란다. 자, 그래서 일단 should 그리고 but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감을 잡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까지 또 읽어갑니다. 또 다른 단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역시 so 이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should 이렇게 딱 등장을 하죠. 와우. 그냥 뭐 여기에서 단서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 당신은 그 면접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thank you라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요. 다른 건 몰라도요. 반복 강조한다라는 건 당연히 핵심어. 좀 더 괜찮게 말해보면 키워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얘기라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쭉 읽어갑니다. 쭉 읽어가고요. 여기는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부분 같으니까요. 그대로 쭉 읽어는 가되 구체적인 예 앞이나 뒤에서 상위 개념이 등장할 것이고 강조하는 말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instead가 보입니다. 대신에 keep it simple.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쵸? 감사하다라는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건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요. 자, keep it simple. 그리고 to the point는 핵심의 to, 가까이 가는 그 뜻이거든요. 참고로 이때 to는 뭐뭐로 가까이 가는 그 뜻이기 때문에 to the point는 말 그대로 요점과 가까운 핵심에 가까이 가는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핵심에 접근하십시오. 당신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뭘까요? 참고로요.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면접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는 것을 지문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gratitude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혹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요. should, so, 그 다음에 instead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얘도 thank you 이것과 비슷하겠구나.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독해적 센스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답은 뭘까요? 자, 답은 그렇죠. 몇 번? 3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면접자는 면접관에게 곧바로 그리고 간단히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빠르고 그리고 또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제하고 주정 문제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런 내용들 있죠? 당위성 표현에 주의한다. 명령문이라든가 생각, 의견이 나타나는 부분, 그 다음에 글의 흐름에 주의한다. 얘네들 다음 내용이 중요하단다. 자, 그리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주의한다. 어디? 상위 개념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무엇이 될 것이다? 핵심어가 되고 거기에서 요지나 주제가 혹은 주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봤죠? 자, 이 정도를 가지고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영어의 솔루션 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